대선과 같은. 전례는 모르겠는데요. 예컨대 그 유사한 예는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데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바이엔사가 노조운동 지도자, 자유노조운동 지도자에서 대통령으로 나중에 갔잖아요. 가서 크게 성공했느냐 하면 평가는 좀 엇갈리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바이엔사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델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급진적인 어떤 권력 교체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이제 만델라 같은 경우. 만델라는 국내외적으로 평가가 아주 좋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노무현을 해외 언론에서는 되게 양력을 소개할 때 전 인권 변호사 이렇게 소개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하면 뭐 돈도 없고 소식도 없고 계보도 없고 뭐 어찌고 이렇게 보통 상고 출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냐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사람은 인권 변호사예요. 옛날에. 이 인권 변호사가 그 과거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뒤에 깔고 그리고 정치권에 진입해서 약 15년간 자기가 재야 시절 인권변호사 시절에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들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 국내에서의 시각이라는 게 노무현을 인권운동가로 안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한 시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평지에서 돌출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은 6월 항쟁 주역들이 청와대를 접수한 거예요. 노무현은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이었고 부산에서 아주 노변으로 통하던 그 거리의 변호사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반독재 민주항쟁의 가장 주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죠. 주요 활동 무대가 지방이어서 그렇지 부산이라서. 이제 그 세력이 15년간 말하자면 그 낡은 보수정당 또는 낡은 지역주의 리더들에게 의존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정치를 해오다가 드디어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권력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이것은 시대의 교체고 리더십의 교체고 세력의 교체인데 아직도 사람들의 평가가 노무현의 성공으로 이걸 보는 시각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의 승리라는 것이 6월 항쟁의 연장된 정치적 승리라고 나는 보고 이 승리를 완성시키게 되면 이제 의회 권력까지 6월 항쟁의 어떤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목표, 인간적인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의회 권력까지도 손에 넣어야만 비로소 6월 항쟁의 정치적 완성이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고 그 흐름의 맨 그 꼭대기에 맨 앞에 노무현이 서 있는 거죠. 반쪽의 승리라는 아직은 반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직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저는 보는 거죠. 실제 투표율을 보면 20대 투표율이 47%인가요? 그 50%에 네. 48%. 예. 그렇다면 젊은 층이 실제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어렵죠. 저는 이거를 이번 대선을 40대의 승리라고 보는데요. 40대의 승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6월 항쟁의 연장된 15년 연기되었던 6월 항쟁의 정치적 승리다. 원래 이게 양김의 분열이 없었으면 87년에 바로 왔을 승리인데 그래서 양김 분열로 인해서 15년간 지치되어갖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번 40대 투표를 보면 50대보다 더 높다고요. 물론 40대는 반반씩 갈렸죠. 근데 이 40대에서 노무현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40대가 6월 항쟁의 주요가 아닙니까? 그때 25살에서 30살 사이 뭐 이 정도에 있었다고 보죠. 지금 15년 전이니까. 그럼 그 세대가 지금 40대 초반에 걸쳐서 40대 후반까지 쭉 걸쳐져 있는데 되게 45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노무현이 세고 위쪽은 이회창이 세고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거는 부분적으로 40대들이 이제 출세를 하면서 내노라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만 돼도 노무현을 잘 안 찍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번에. 계급적 비속에 따른 투표 성향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밀리지 않고 그 40대 전체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럼 그 밑받침이 돼준 것은 6월 항쟁 세대예요. 네.
거기가 40대를 받쳐줬기 때문에 이 30대는 이런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차이라든가 또는 그 이회창이라는 그 낡은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창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이고 가장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그래도 노무현이다 라고 밀어붙인 것은 저는 40대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수 쪽에 혹은 수구 쪽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반반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난 그쪽이 끌고 나가는 선거고 30대가 아주 대규모로 뒤를 바쳤고 30대는 투표율이 60%였잖아요. 그 20대는 일정한 탈정시화가 나타나는 세대인데 그것도 이 삶의 유동성이 높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할 텐데 그쪽이 말하자면 따라와 준 거죠. 20대는 그냥 따라와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투표율이 20대에서 낮았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몽준 씨의 마지막 행보.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정몽준을 좋게 생각하던 젊은 유권자 중에 에이 뭐 가서 뭐하냐 이렇게 주저앉은 층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이제 투표율 저하에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죠.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지역 감정 문제는 어떻게 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나는 이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표의 말하자면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 뭐 90% 넘는 지지, 타지 출신 지도자에 대해서 특히 영남 출신 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의 획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 지지 이런 현상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국적으로 승리를 거둔 후보가 자기 고향에서도 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반대쪽으로 이 표쏠림 현상이 이제 심했던 그런 선거였는데 한쪽으로는 이것이 역시 이제 지역주의적인 게 있어요. 우선 호남 쪽은 이회창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명백한 안티 이회창 투표였다고 저는 봐요. 노무현이라는 이 상품이 그런 안티 이회창의 투표를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나는 찍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승자박이고 자흑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돌파하기 위한, 그럼 그쪽하고 마음을 트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것은 광주 항쟁을 억압했던 세력의 연장선에서 있는 그런 거 보고 이회창 후보의 캐릭터 역시도 그 연장선에 놓여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영남 쪽은 한쪽으로는 이제 반DJ 정서가 있죠. 그것도 있고 일부는 저는 또 어떤 점에서 인정을 하냐 하면 국민들은 다 하고 싶었어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것도 하고 싶었고 또 낡은 지도자에 대한 심판,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도 하고 싶었고 둘 다를 하고 싶은데 둘 다를 할 수 없는 선거였어요. 이번에. 노무현을 찍어주면 민주당이 국민적 심판을 피해 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 이회창을 찍어주면 심판은 할 수가 있는데 지난 5년에 대한 심판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정치가 또 깜깜하고 그 둘 사이에 영남 유권자들도 몹시 고민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역적인 투표였고 상당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은 꼭 심판해야 되겠다. 그건 난 합헌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70% 이상의 이회창 지지가 영남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우리가 각각 그 지역 출신 지도자들이 표를 다 먹던 이 시기의 지역주의 투표 형태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것이 완화되거나 혹은 해소될 여지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이죠. 영남에서의 이회창 표쏠림의 그 근저에는 순수히 지역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당한 요구.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그 무능과 무기력과 부패와 무책임. 이걸 꼭 한번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대권을 놓고 한번 심판하고 싶었다.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정권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 또는 민주당이 어떤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대목만큼은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저는 뭐 앞으로 이 시간이 좀 흐르면 많은 부분 그 기존의 구조가 이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